자, 벡터에서 어떤 게 되게 많이 언급이 되냐라고 하면 다음과 같은 얘기. 자,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조건. 자, 이렇게 되고요. 당연히 뭐냐라고 하면 직선 하나가 있고요. 여기 A가 있고 B가 있고 C라는 다음과 같은 이런 세 개의 점이 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서로 한 직선 위에 있더라도 아니면 일치하더라도 그건 다 평행한 걸로 해석된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이렇게 벡터 AC하고 벡터 AB는 어떻게 되는 거냐? 서로 평행한 걸로 볼 수 있고 일치하는 것도 평행한 거니까 다음과 같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야. 오케이? 그러니까 뭐냐면 어느 하나의 벡터를 나머지 하나의 벡터의 실수배로 표현할 수 있어요. 오케이? 왜? 이것도 평행한 거기 때문에.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 더 추가하자고 하면, 자, 나중에 어떤 벡터에서 뭐 벡터 혹시 우위를 이렇게 서로 분리가 될 때, 시점을 잡아줬을 때, 그 문자가 있으면 가능하면 문자 있는 쪽에 K 갖다 붙이지 않는 게 좋다. 좀 단순한 쪽에 갖다 붙여야 된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거고, 얘를 뭐냐라고 하면 벡터의 성질에서 뜯어내주면 벡터 OC 마이너스 벡터 OA가 되고요. 는 벡터 뭐가 되냐면 K에 벡터 OB 마이너스 벡터 OA로 이렇게 바뀔 수 있지? 넘겨서 정리하면 총 어떻게 정리가 되냐라고 하면 벡터 OC라는 것은 1 마이너스 K에 벡터 OA가 되고 플러스 K에 벡터 OB가 됩니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선생님이 앞에서 문제를 풀면서 있잖아. 자, 언급도 안 해주면서 이거는 뭐야? 실수배이니까 뭐 한직선 위에 있어. 이런 식으로 지금 처리한 것들이 꽤 있단 말이야. 그럼 이제 그 소리는 무슨 소리냐? 여기서 조금 더 확실하게 선생님이 설명해주면 어떤 거냐라고 하면, 자, 분명히 어떤 거냐면 A하고 B하고 C라는 건 한직선 위에 있는 거야. 동의? 그럴 때 거기서 식을 유도했더니 이런 식이 나오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여기 조금 눈여겨봐서 앞에 있는 개수들을 봤더니 1-K하고 K가 됐는데, 그럼 여기서 이렇게 정리했더니 이 개수의 합은 얼마가 되더라? 1이 되더라. 이런 얘기인 거야. 이 개수의 합이 1이 된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렇게 개수합이 1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세 직선이래. A, B, C라는 것은 한 직선 위에 있게 되는 거야. 라는 얘기야. 오케이? 그러니까 실수해주면 또 어떻게? 이제 개수의 합이 1인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야.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개수의 합이 1이라는 것을 조금 더 선생님 부연하기 위해서 필기를 해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세 번째. 그럼 개수의 합이 1이라는 조건을 알았다라고 얘기하면, 물론 이런 모양에서, 그럼 이제 첫 번째 뭘 얘기하는 거냐라고 하면,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주어진,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걸 보고 얘기하는 거야. 위에 있는 세 점이, 자, 어떻게 되는 거야? 한 직선 위에 있게 된다. 그럴 때 여러분들, 그때 이것도 잘 봐봐. 잠깐. 이게 바뀔 수도 있으니까 다 뭘 얘기하냐면 종점들을 얘기하는 거야. 왜냐면 이걸 또 찾아줘야 되는 상황들이 또 있어. 근데 이 종점들 위치 바꿔도 성립해요. 요거하고 요거 바꿔도? 네. 바꿔도 이 합이 1이 된다는 거야. 그 C랑 막 A랑 바꿔도 막. 그거 똑같아요. 반드시 다 그래요. 알겠습니까? 어떤 경우는 알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요걸 기준해서 위에 있는 2를 기준해가지고 세 점이 뭔지도 알아야 돼. 다 종점들이 알겠습니까? 종점들이 뭐가 되냐면, 한 직선 위에 있게 되는 거죠. 됐지?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한 직선 위에 있는 세 점은 어떤 거냐라고 하면, 세 점의 위치 관계에 따라서 반드시 내분점 아니면 외분점으로 해석이 가능한 거야. 그래서 개수의 합은 나중에 뭘로 연결되냐면 내분점, 외분점을 얘기하는 거야, 또. 오케이? 오늘 그러면 상세하게 거기까지 마무리 짓고 오늘 끝낼게.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내분점 또는 외분점이 된다.
괜찮죠, 여기까지? 자,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또 이 내용을 조금 다양한 베리에이션을 조금 필기를 해놓을게. 이거 외우려고 하지 말고 눈으로 익혀놔. 오케이, 나중에 외문점이나 이런 것들이랑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말고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 그럴 때 조금 참조하시면 좋기 때문에 알아두시는 게 첫 번째 뭐냐면 이거 그대로 가져오면 그냥 이걸 하나의 수로 정리할 수 있겠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K에 벡터 OA 더하기 L에 벡터 OB가 있는데 얘는 OC가 됐어, 벡터. 괜찮니?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라고 하면 여기 있는 앞에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개수의 합인 K 플러스 L이 얼마일 때? 1일 때.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식보다 어찌 보면 이 조건이 더 중요한 걸 수 있지. 그럼 선생님 아까 얘기한 거 똑같은 거 쓰셨잖아요. 응, 동의. 오케이. 다음에 두 번째. 그럼 이것과 이것이 합이 1이라고 얘기한다고 하면 어떻게도 표현이 가능하냐라고 하면 OA 플러스 L에 벡터 OB가 있고 그러면 K 플러스 뭐? L에 벡터 OC처럼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니겠니? 오케이? 그 다음에 얘가 이쪽으로 양변에 약분이 되면 결국에 뭐냐면 내분점 공식이 돼버리는 거야. 그죠? 오케이? 물론 부호에 따라 외분점이 될 수도 있지만 이럴 때 그러면 얘는 어쨌든 0이 되면 안 되는 거니까 K 플러스 L은 0이 되면 안 된다. 근데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한 조건은 아니지만 어쨌든 0이 아닐 때만 성립하니까 썼어, 선생님이. 됐죠? 다음 이제 세 번째 갑니다. 자, 이제 특히 이제 뭐냐라고 이제 뒤에서 여러 가지 식이 있을 때 그걸 위치 벡터로 파악하는데 이제 포인트가 되는 지금 표현이기도 해. 쌤. 표예요. 아, 그래? 여기까지만 필기하고 이제 할게. 네. 그럼 K 벡터 OA가 되고요. L 벡터 OB가 되고요. 얘를 마치 뭐처럼? M처럼 보자 이거야. 오케이? M처럼 봐서 이항을 시키면 어쨌든 간에 어떤 하나의 문자로 표현할 수 있겠지? 벡터 OC는 0. 괜찮아요,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서 이 개수들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냐? K 더하기 L 더하기 M이 전부 다 얼마냐면 0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다 똑같은 식을 얘기하는 건데 표현이 달라지니까 조금 생경하게 보이잖아. 알겠습니까? 오케이? 외우라고 선생님 준 게 아니고 나중에 이제 쓰임새를 봤을 때 이런 형태들이 나오면 옛날에 이런 거 이게 그런 얘기였구나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찾아보자고. 알겠습니까? 일단 선생님 종합 정리를 하나 했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럼 짧게 하나만 더 설명하고 그다음에 저거 끄고 문제 좀 풀어보자. 이제부터. 알겠습니까? 자, 세 점이 한 직선에 있다는 얘기는 지금 되게 다양한 식으로 선생님 보여드렸어요. 그죠? 근데 결국에 이게 뭐니? 평행한 거이기도 하잖아. 오케이? 그럼 이제 물어볼게. 평행하지 않으면. 두 개의 벡터가 평행하지 않아. 오케이? 뭔지 이해했어? 그럼 두 개의 벡터가 평행하지 않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어렵게 뭐라고 하냐면 1차 결합이라고 합니다. 비슷하게. 근데 이거 나중에 좀 이따 자세하게 얘기할까요? 그럼 평행하지 않은 두 벡터의 자, 평행한 게 아니고 평행하지 않은 두 벡터의 결합을 조금 어렵게 뭐라고 하냐면 1차 결합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대학교 1학년 가서 선형대에서 배우면 나오는 얘기야. 알겠어? 근데 뭐 그렇게 뭔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런 얘기야. 자, 여기 만약에 벡터 OC가 있는데 아까 비슷한 맥락이야. 그러니까 요거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면 돼. 자, K에 뭐가 되냐면 벡터 OA가 되고 플러스 벡터 뭐가 되냐면 L에 벡터 OB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근데 기본적인 전제가 어떤 거냐라고 하면 이게 이제 가야지. 자, 얼마일 때는 벡터 OA하고
벡터 OB는 서로 평행하지 않다라는 전제에서. 오케이? 자, 그렇게 되면 아까 살짝 우리가 맛을 봤어. 자, 기본 벡터처럼 얘를 벡터 OA를 A라고 하자. 오케이? 네, 여기 OA라고 합시다. 이렇게. OB. 그러니까 서로 지금 평행하지 않아. 오케이? 그러면 K하고 L이 1보다 크다는 전제에 의해서 아이고 미안. 그럼 요만큼 있다고 하면 요만큼이 K 벡터 OA라고 하시고요. L도 1보다 크다고 하면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더 늘려 생각하면 이렇게 늘려서 이게 뭐냐면 L의 벡터 OB가 됩니다. 오케이? 그런 상태에서 마치 우리가 덧셈인 것처럼 해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표현한 이 벡터 요 지점이 바로 C가 되는 거예요. 괜찮니? 자, 설명을 전 초반에 하면서 했는데, 자, 이거는 이제 다른 판도라의 문을 열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제 깔아놓은 이제 여기서야. 근데 이제 비교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선생님이 여기다 지금 정리해 주는데, 자, 봐봐. 한 직선 위에 있는 세 점은 두 개의 벡터를 생각할 때 한 직선이 위에 있기 때문에 서로 평행한 거야. 그럼 평행하지 않은 두 벡터인데, 식을 보면 상당히 비슷하단 말이야, 얘하고 얘가. 그런데 한 직선에 있는 세 점은 이렇게 합이 1이라든가 이제 이런 조건이 따라 붙는 건 특수한 조건이 붙는다 이거야. 근데 그렇지 않고 얘가 서로 평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나오면 이런 거를 조금 어렵게 뭐라고 하면 1차 결합이라고 하고, 그다음 그 1차 결합은 다음과 같이 어떤 벡터의 실수배를 각각 해준 거에 합벡터로 표현되는 거라고. 괜찮니? 자, 여기까지가 이제 여기서 설명할 거야. 근데 이게 판도라의 문이라고 선생님이 얘기하느라고 얘기하면, 이제 지금부터 이제 얘기를 하면, 자, K 값하고 L 값이 달라지면 C의 위치가 다 달라지겠지.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어떤 좌표 평면이 하나 있다고 치자고. 그러면 얘에 의해서 모든 점들을 다 표시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조금 이따 나중에 설명하지만, 선생님이 이게 뭐냐면, 이거는 그냥 여기까지만이야. 여기까지만이야. 여기서는 좀 이따 이제 위치 벡터 넘어가서 왜 위치 벡터까지 하자고 얘기하냐면 이것 때문이야. 알겠습니까? 그럼 결국에 이렇게 표현되는 것은 뭐로 볼 수 있냐면 하나의 또 다른 좌표 평면으로 볼 수도 있어. 자, 그리고 이러한 좌표 평면이 실제로 안 쓰였냐라고 하면, 오케이? 자, 이렇게 X축, Y축을 잡은 사람은 누구냐면 르네 데카르트라는 사람이야. 오케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좌표평을 잡아서 점을 잡았지. 오케이? 그럼 이렇게 데카르트가 만들어내기 이전에, 특히 언제냐면 그리스 시대 때 이런 좌표의 개념으로 좌표를 표시한 방법이 뭐였냐? 오케이? 이거였어. 오케이? 다음 또 두 번째, 또 뭐냐라고 하면 이런 벡터들이 결국에 뭐냐면 그 점들을 가리키는 거였단 말이야. 오케이? 예. 그래서 나중에 위치 벡터 가서 이 부분, 뒷부분은 선생님이 이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괜찮죠? 여기까지? 오케이. 너무 어려울래나?